네 아빠 보는 앞에서 도장 찍어. 서연에 붙인 윤태진의 장례식장. 민석이 서류를 들이밀며 말합니다. 언니, 나 임신했어. 언니는 시도 못 봤잖아. 남편의 내연녀 할인이 사진을 보여주며 조롱합니다. 잠시 후 검은 양복을 맞춰 입은 남자들이 줄지어 입장하고 회장님의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서연 앞에 쌓여 있는 명함들, 그리고 아가씨 장례 마치시면 바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이 궁금하시면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에 항상 보물 같은 일들이 펼쳐지길 바라겠습니다. 겨울 저녁의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아니, 조용한 척하고 있었죠. 빈소 입구 쪽에서 하객들이 모여서서 낮게 속삭이고 있었거든요. 상주가 딸 혼자라던데 남편은 어디 있대? 그 말들이 복도를 타고 빈소 안까지 스며들었습니다. 34세 윤서연은 상주석에 앉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들리지 않는 척했지만 귀는 다 듣고 있었죠. 서연의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조문객 한 분이 다가와 절을 올릴 때마다 서연은 고개를 숙여 답례했어요. 그런데 손에 든 물컵이 자꾸 떨렸습니다. 물이 출렁이는 소리가 작게 났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서연의 휴대폰이 윙하고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진동이 멈추지 않았어요. 서연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시어머니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이어서 남편이라는 이름도 올라왔죠. 서연은 화면을 잠깐 바라보다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밀어 넣었어요. 손이 떨려서 한 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빈소 밖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일부러 안 받는 거 아냐? 서연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물컵을 내려놓으려다 손이 미끄러져 명함 한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죠. 서연이 몸을 숙여 줍는 순간이었습니다. 쾅당! 장례식장 문이 3개 열렸습니다. 구두 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딱, 딱, 딱. 그 소리가 멀리서부터 가까워지며 빈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뚝 끊겼어요. 들어온 사람은 서연의 남편 박민석이었습니다. 그는 검은 코트가 아니라 회색 수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 온 사람의 옷차림이 아니었죠. 애도의 기색이라곤 없었습니다. 그 옆에 낯선 여자가 붙어 있었습니다. 화려한 원피스에 코트를 걸친 그 여자는 배를 감싸듯 손을 얹고 걸어 들어왔어요. 하객들 사이에서 숨소리조차 멎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뒤이어 시어머니가 들어섰습니다. 60대 중반의 그녀는 빈소를 쭉 둘러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아유, 역시 초라하네. 서연의 손이 무릎 위에서 주먹으로 쥐어졌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죠. 민석은 영정사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상위에 두꺼운 봉투를 툭 던졌어요. 봉투가 향로를 스쳤습니다. 향이 흔들리며 연기가 옆으로 꺾였죠. 여기서 끝내자. 민석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마치 계약을 끝내는 사람의 목소리 같았어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이 얼었죠. 봉투 안에는 이혼 서류가 들어 있었고 남편의 도장이 이미 찍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옆으로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너도 체면 생각해라. 우리 집안 망신 좀 그만 시키고. 그 순간 민석염 여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가방에서 초음파 사진을 꺼내 들었어요. 애는 죄가 없잖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임신했어요. 빈소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누군가 숨을 크게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갔습니다.
입술이 하얗게 변했죠. 거짓말. 서연의 목소리가 겨우 나왔습니다. 민석은 서리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당신이 애를 못 낳았잖아. 7년이나. 그리고 한 박자 쉬었습니다. 서연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죠. 당신 명의 집은 급해서 좀 정리했어.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숨이 목에서 걸렸어요. 내 계좌에 손을 댔어요? 민석이 휴대폰을 꺼내 흔들었습니다. 부부인데 뭐가 문제야? 공인인증서 당신 폰에 다 있더라. 그때 그 여자가 서연에게 바짝 다가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없을 만큼 낮게 속삭였어요. 언니 도장만 찍으면 남은 건 안 건드릴게요. 서연의 몸이 떨렸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조문객 한 분이 참다 못해 소리쳤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이러십니까? 시어머니가 되레 그쪽을 노려봤습니다. 남의 집안일에 왜 끼어들어요? 빈소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민석이 서연의 귀에 대고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도장 찍고 연락해. 오늘은 내 기분 좋게 끝내자. 세 사람이 나가면서 웃었습니다. 승리자의 웃음이었죠. 서연의 무릎이 먼저 꺾였습니다. 바닥이 차갑게 손바닥에 닿았어요. 영정 사진이 흔들렸습니다. 액자가 기울며 삐걱 소리가 났죠. 향 냄새가 목을 조였습니다. 국화 냄새와 뒤섞여 숨이 막혔어요. 서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저 바닥만 바라봤죠. 눈물이 뚝 떨어져 시멘트 바닥에 작은 점을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조문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딸랑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구두 소리가 여러 개였습니다.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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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일정한 박자였죠.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들은 영정 앞에 섰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조용히 말했죠. 윤태준 회장님의 명복을 빕니다. 회장? 서연의 숨이 멎었습니다. 빈소안 공기가 바뀌었어요.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이라고? 무슨 회장? 서연은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회장이라니. 손끝이 저렸습니다. 영정사진 속 아버지가 미소 짓고 있었어요. 그 미소가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낯선 조문객들이 명함을 놓고 갔습니다. 명함이 상 위에 차곡차곡 쌓였죠. 서연은 그것들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빈소는 다시 고요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서연은 명함들을 한 장씩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이 종이에 닿을 때마다 차가움이 느껴졌어요. 명함에는 익숙한 회사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신이 다니던 회사도 있었죠. 그런데 직함이 달랐습니다. 부회장, 전무, 이사 이런 사람들이 아버지를 알고 있었다니. 서연의 머릿속으로 오래된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낡은 아파트, 싱크대 옆 달력에 빼곡하게 적힌 약 복용 체크 표시. 아버지는 늘 그 달력 앞에 서서 펜으로 날짜를 지워가곤 했어요. 서연이 어릴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식탁에 앉아 영수증을 정리하며 말했죠. 서연아, 돈은 숨겨도 괜찮다. 하지만 기록은 숨기지 마라. 어린 서연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아버지를 따라 가계부에 숫자를 적고 영수증을 날짜별로 정리했어요. 습관이 되었죠. 아빠, 이거 왜 해요? 아버지는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언젠가 너를 지킬 거야. 서연은 그때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가슴 한쪽이 저렸습니다. 빈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고 무거운 발소리였어요.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검은 정장에
회색 넥타이를 맸습니다. 얼굴에 표정이 없었죠. 그는 서연 앞에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따님, 법무실장 한도윤입니다. 서연은 명함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려 명함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어요. 장례가 끝나면 회사로 꼭 와주셔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 회사요? 서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도윤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은 빈소를 지키시죠. 필요한 건 저희가 정리하겠습니다. 도윤이 나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윙,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알림창이 떴습니다. 계좌 로그인 시도.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이 떨려 휴대폰을 제대로 쥘 수 없었죠. 다시 알림이 떴습니다. 비밀번호 변경 요청. 한 번이 아니었어요. 3건이 연속으로 떠올랐습니다. 서연의 숨이 가빠졌습니다. 도윤이 멈춰섰습니다. 서연의 표정을 보고 다가왔어요. 무슨 일입니까? 서연은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도윤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죠. 휴대폰을 제게 잠시 맡기시겠습니까? 접속 흔적을 남겨야 합니다. 왜요? 나중에 증거가 됩니다. 서연은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먼저 움직였어요. 휴대폰을 도윤에게 건넸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죠. 바로 그때 빈소 밖에서 또 다른 휴대폰 소리가 울렸습니다. 장례식장에 비치된 전화였어요. 직원이 수화기를 들더니 서연을 불렀습니다. 상주분, 전화 받으시겠습니까? 서연이 수화기를 귀에 댔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꽂혔어요. 도장 안 찍으면 끝장인 거 알지?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막혔죠. 시어머니는 기다리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띵, 띵, 띵. 문자가 연속으로 들어왔습니다. 10통이 넘었어요. 모두 시어머니였습니다. 마지막 문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내 아버지 장례 망치지 마. 서연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수화기가 덜컹거렸어요.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앉으시죠. 서연은 상주석에 다시 앉았습니다. 몸이 무거웠어요. 도윤은 물 한 잔을 따라 서연 앞에 놓았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도윤이 나간 뒤 서연은 혼자 남았습니다. 빈소는 조용했어요. 향이 타는 소리만 작게 들렸죠. 서연은 고개를 들어 아버지의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웃고 있었어요. 서연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영정 옆 재단에 아버지의 옷가지들이 놓여 있었어요. 검은 코트가 걸려 있었습니다. 서연은 코트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손끝에 종이가 닿았어요. 서연은 그것을 꺼냈습니다. 작은 메모지였죠.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7년 기록 금고 도윤.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메모지를 꽉 쥐었어요. 종이가 손안에서 구겨졌습니다. 아빠는 알고 있었어.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메모지에 떨어졌어요. 글씨가 번졌습니다. 빈소 밖 복도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었어요. 문틈 사이로 두 사람이 보였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였죠. 조문객 명단 어디 있대?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안내 데스크 쪽을 기웃거리고 있었어요. 오빠, 왜 이렇게 큰 회사들이 많아? 여자의 목소리가 불안하게 떨렸습니다. 그럴 리 없어. 남편이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손톱을 물어뜯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저 여자 뭔가 있는 거 아냐?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서연은 메모지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이번엔 차갑지 않았어요. 오히려 뜨거웠습니다. 도윤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손에 봉투를 하나 들고 있었어요. 두꺼운 봉투였습니다.
회장님께서 남기신 겁니다. 도윤이 서연 앞에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봉투 겉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승계 실행서. 서연의 손이 봉투를 향해 떨렸습니다. 장례가 끝나면 바로 효력이 납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서연은 봉투를 받았어요. 무거웠습니다. 종이 몇 장이 이렇게 무거울 수 있다니. 서연의 숨이 멎었습니다. 영정 속 아버지가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빈소 밖에서 밤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국화 냄새가 흔들렸죠. 서연은 봉투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서연은 봉투를 안고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어둠 속에서 7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회사 회의실이었습니다. 서연은 책상 위에 계약서를 펼쳐놓고 있었어요. 빨간 펜으로 밑줄을 긋고 메모를 적었습니다. 조항 하나하나를 꼼꼼히 읽었죠. 이 부분 문제 있습니다. 서연이 계약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팀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어떤 문제? 환율 변동 리스크가 전부 우리 쪽으로 넘어옵니다. 이건 수정해야 해요. 팀장은 계약서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얼굴이 굳었어요. 아, 이거 놓쳤네. 동료 한 명이 서연을 보며 웃었습니다. 서연 씨 아니었으면 이 계약 망했어. 서연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저 자기 일을 했을 뿐이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책상 위에 커피 한 잔이 놓여 있었어요. 메모지가 컵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일 잘하시네요, 박민서. 서연은 메모지를 떼어냈습니다. 글씨가 반듯했어요.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복도 저쪽에서 남자 한 명이 손을 들어 보였죠. 박민석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민석은 자주 서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회의 때 발표 좋았어요. 점심 같이 드실래요? 서연은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바빴거든요. 하지만 민석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친절했습니다. 다정했죠. 첫 데이트는 회사 근처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민석이 메뉴판을 건네며 물었어요. 부모님은 뭐 하세요? 서연은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아버지랑 둘이 살아요. 어머니는요?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민석의 얼굴에 안타까움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이어졌어요. 아버지는 무슨 일 하세요? 집은 작아세요? 서연은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 질문들이 이상했어요. 하지만 민석의 얼굴은 순수해 보였습니다. 은퇴하셨어요. 집은 전세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은퇴한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서연은 아버지 일을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검소하게 사는 게 익숙했거든요. 계산할 때였습니다. 민석이 카드를 꺼내며 서연의 가방을 힐끔 봤어요. 가방 옆 주머니에 지갑이 보였습니다. 얇은 지갑이었죠. 제가 낼게요. 민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고맙다고 했어요. 그 뒤로도 데이트는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서연이 화장실에 간 사이였어요. 민석은 서연의 가방을 슬쩍 봤습니다. 가방이 열려 있었거든요. 안에 카드와 통장이 보였어요. 은행 이름이 선명했습니다. 민석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 시어머니를 처음 만났습니다. 호텔 라운지였어요. 시어머니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혼수는 어떻게 준비하실 거예요? 서연은 잠깐 당황했습니다. 인사도 하기 전이었거든요. 아직 생각 안 해봤는데요. 시어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집안 체면이라는 게 있어요. 요즘 애들은 그런 것도 모르나? 민석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실속이 중요하죠.
시어머니는 입술을 삐죽였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서연은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 민석이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기분 좀 맞춰줘. 나이 드신 분이라 그래. 서연은 창밖을 봤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결혼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민석이 말했습니다. 우리 계좌 공동으로 관리하자. 왜요? 부부인데 그래야지. 비밀번호도 공유하고. 서연은 거절하려 했습니다. 뭔가 불편했거든요. 전 따로 쓰고 싶은데요. 민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결혼이 무슨 의미야? 나만 믿는 거 아니야?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서연은 놀랐습니다. 민석이 이렇게 화내는 걸 처음 봤거든요. 그게 아니라 신뢰가 없으면 결혼 어떻게 해? 민석의 눈에 서운함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은 가슴이 아팠어요. 자신이 잘못한 것 같았습니다. 알았어요. 서연은 결국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일부를 알려줬습니다. 민석은 곧바로 웃었어요. 역시 우리 서연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이 왠지 무겁게 느껴졌어요. 얼마 뒤였습니다. 서연의 계좌에서 1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서연이 물었어요. 여보, 이거 당신이에요?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공동 계좌니까. 괜찮지? 서연은 뭐라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동의했으니까요.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서연은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옆에 섰습니다. 서연아. 아버지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사람은 말보다 기록이 진짜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서연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연의 손을 꽉 잡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복도 저쪽에서 민석이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죠. 민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순간 움찔했어요. 아버지는 민석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결혼 행진곡이 울렸습니다. 서연은 아버지 팔에 손을 걸었어요.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민석이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연은 그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빈소에서 서연은 눈을 떴습니다. 손 안에 봉투가 아직 쥐어져 있었어요. 손이 저렸습니다. 너무 세게 쥐고 있었던 거죠. 아버지는 그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서연은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있었어요. 눈물을 닦았습니다. 기억이 또 밀려왔습니다. 결혼 첫 해 명절 전날이었습니다.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서연이 나야. 시어머니였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내일 전 붙이려면 오늘 와야지. 하루 먼저 와. 서연은 시계를 봤습니다. 저녁 6시였어요. 어머님, 지금요? 언제 오겠다는 거야? 저는 하루 전에 붙여야 맛있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연은 가방을 챙겼어요.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오늘 오래요. 그래, 나는 내일 갈게. 피곤해서. 남편의 목소리는 무심했습니다. 서연은 혼자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댁 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 TV 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왔어? 부엌 봐. 서연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싱크대 위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재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머님, 재료는요?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소리쳤습니다. 내가 사오면 되지. 카드 있잖아. 서연은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트에서 부침개 재료를 샀어요.
계산대에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15만 원이 나갔죠. 부엌으로 돌아와 칼을 들었습니다. 파를 썰고 감자를 갈았어요. 손이 미끄러워 칼에 베일 뻔했습니다. 프라이팬이 달궈졌습니다. 지글지글 기름이 튀었어요. 서연의 손등에 뜨거운 기름 방울이 튀었습니다. 따끔했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전을 1장, 2장 붙였습니다. 20장이 넘어갔어요. 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이튿날 명절 아침이었습니다. 친척들이 모였어요. 시어머니가 상을 가리키며 웃었습니다. 아이고, 이거 다 제가 했어요. 친척 한 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고, 수고했어요. 전이 참 맛있겠어요. 서연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찬물에 손이 시렸어요. 손끝이 빨갛게 부어올랐죠. 거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집은 며느리가 잘해요. 친척들이 웃었습니다. 민석이 복받았네. 서연은 물기를 닦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끝난 뒤 1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서연이, 보일러가 고장났어. 고쳐야겠어. 수리 부르시면 되잖아요. 돈이 어디 있어? 내가 좀 내줘.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하지 못했어요. 얼마예요? 100만 원이면 될 거야. 서연의 카드에서 10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다음 달에는 병원비였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병원 가야 해. 50만 원만. 그 다음 달에는 친척 경조사비였습니다. 체면이 있지. 200만 원은 써야 해. 서연이 주저하자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가 돈 버는데 그 정도도 못해? 서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카드를 내밀었어요. 어느 날 서연은 카드 명세서를 확인했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처음 보는 내역들이 있었습니다. 골프장 이용료 300만 원, 회원권 결제 500만 원. 서연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이거 뭐예요? 남편이 명세서를 힐끗 봤습니다. 아, 회사 접대. 제 카드로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부부인데 뭐가 문제야? 그래도 말은 해야죠. 남편이 짜증을 냈습니다. 돈에 예민해지니까 너 변했다. 서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날 밤 서연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달력을 펼쳤어요. 날짜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카드 내역과 날짜를 맞춰봤죠. 골프장 이용 날짜, 남편이 야근이라고 했던 날이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이용 날짜, 남편이 출장이라고 했던 날이었어요.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펜 끝이 종이를 찍었어요. 점이 번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이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었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여보, 응? 돈 좀 아꼈어요. 남편이 돌아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벌면 되잖아. 왜 자꾸 돈 타령이야? 문이 쾅 닫혔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서연의 휴대폰에 알림이 떴어요. 새 기기에서 로그인 시도. 서연은 휴대폰을 다시 봤습니다. 알림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계좌에 접속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비밀번호를 바꾸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멈췄어요. 남편이 알면 또 화낼 거였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회색이었습니다. 노트를 꺼냈습니다. 새 페이지를 펼쳤어요. 맨 위에 썼습니다. 의심 기록. 그 밑에 날짜와 금액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서연은 아버지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기록은 숨기지 마라. 펜 끝이 종이 위를 움직였습니다. 한 줄 한 줄 기록이 쌓여갔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서연은 노트를 덮었어요. 손바닥이 뜨거웠습니다. 아버지의 집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서연은 받지 않았어요. 아버지 목소리를 들으면 울 것 같았거든요. 빈소에서 서연은 눈을 떴습니다. 손안에 아직 펜이 쥐어진 것처럼 느껴졌어요. 7년의 기록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서연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달력에 표시를 하기 시작했어요. 빨간 펜으로 작은 점을 찍었습니다. 화요일 남편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밤 11시였어요. 다음 주 화요일 또 늦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였죠. 그 다음 주 화요일 역시 늦었습니다. 서연은 달력을 봤습니다. 빨간 점이 3개 찍혀 있었어요. 모두 화요일이었습니다. 화요일 늦음 3주 연속. 서연이 달력 옆에 작게 썼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었어요. 그날도 화요일이었습니다. 서연은 거실에 앉아 기다렸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10시, 11시, 자정.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어요. 넥타이가 느슨하게 풀려 있었습니다. 늦었네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남편이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어요. 야근. 매주 화요일마다요? 남편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신발이 바닥에 툭 떨어졌죠. 왜? 체크하는 거야?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서연은 입을 다물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연은 남편 재킷을 옷장에 걸려고 했어요. 주머니를 만졌습니다. 뭔가 만져졌죠. 영수증이었습니다. 서연은 그것을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랑블루 레스토랑 2인 석식 28만 원. 날짜를 봤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이었어요. 남편이 야근이라고 했던 날이었죠. 서연은 영수증을 더 뒤졌습니다. 또 나왔어요. 호텔 라운지 칵테일 2잔 12만 원. 서연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목이 막혔어요. 저녁에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서연이 영수증을 내밀었어요. 여보, 이건 뭐예요? 남편이 영수증을 힐끗 봤습니다. 거래처 여자랑 식사했어. 무슨 거래처요? 말해봤자 넌 몰라. 남편이 재킷을 벗어 소파에 던졌습니다. 서연은 더 묻지 못했어요. 주말이었습니다. 남편이 차를 가지고 나갔다 왔어요. 서연은 차에서 짐을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조수석 발밑에 뭔가 빛나는 게 보였거든요. 서연은 그것을 주었습니다. 헤어핀이었습니다. 진주 장식이 달린 헤어핀이었어요. 서연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보, 이건 뭐예요? 남편이 돌아봤습니다. 순간 얼굴이 굳었어요. 어머니 거. 어머님이 차에 타신 적 없는데요? 남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언제 태운 적 있어? 넌 기억 못하는 거지. 서연은 시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님, 진주 헤어핀 쓰세요? 무슨 헤어핀? 나 그런 거 없는데? 전화를 끊자 남편이 짜증을 냈습니다. 왜 어머니한테까지 전화해? 내가 거짓말쟁이야? 서연은 헤어핀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남편이 베란다로 나갔어요.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베란다 유리문 너머로 남편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나도 보고 싶어.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접시를 닦다 말고 귀를 기울였어요. 응, 화요일에 봐. 서연은 접시를 싱크대에 내려놓았습니다. 물소리가 멈췄죠.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서연과 눈이 마주쳤어요.
남편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 방금요. 남편이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서연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3페이지에 썼어요. 외도 의심 증거. 그 밑에 날짜와 내용을 적었습니다. 영수증, 헤어핀, 통화 내용. 하나하나 기록했어요. 펜 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만 방 안에 울렸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이, 친척 결혼식이 있어. 네, 어머님. 축의금 200만 원 크게 내야겠어. 체면이 있지.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200만 원이요? 왜? 그것도 아까워? 서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카드를 꺼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내 폰 고장 났어. 잠깐만 내 폰 핫스팟 켜줘. 서연은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남편이 뭔가 조작했어요.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다 됐어. 남편이 휴대폰을 돌려줬습니다. 서연은 화면을 봤어요. 아무것도 이상한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서연의 휴대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새 기기에서 접속 시도. 서연은 알림을 다시 봤습니다. 손이 얼었어요. 다음 날 서연은 아버지에게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아버지 목소리를 들으면 울 것 같았거든요. 약 복용 시간도 지켜야 했습니다. 아빠 몸 안 좋은데 걱정 끼치면 안 돼. 서연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주말이었습니다. 남편이 가방을 챙기고 있었어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어디 가요? 골프. 남편이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가방이 거실에 남아 있었어요. 지퍼가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서연은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먼저 움직였어요. 가방을 열었습니다. 옷 사이로 종이 한 장이 보였습니다. 서연은 그것을 꺼냈어요. 산부인과 안내문이었습니다. 예약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서연의 숨이 멎었습니다. 종이가 손에서 떨어질 뻔했죠.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글자를 하나하나 읽었어요. 산전 검사 예약 확인. 서연의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빈소에서 서연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7년의 기록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영수증, 헤어핀, 통화, 산부인과 안내문. 모든 조각이 하나로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손이 봉투를 향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것이었어요. 아빠도 다 알고 계셨죠?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향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연기가 천천히 올라갔어요. 서연은 봉투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기억이 또 밀려왔어요. 가장 아픈 날이었습니다. 명절 전날이었습니다. 서연은 시댁 부엌에 서 있었어요. 싱크대 앞에 채소가 쌓여 있었습니다. 오후 4시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아빠라는 글자가 떴어요. 서연은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닿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어요. 아빠 왜요? 어디 아파요? 잠깐 어지럽다. 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빠, 쿵. 전화기 너머로 무거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떨어지는 소리였어요. 아빠, 대답해요.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대신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보호자분 맞습니까? 지금 119 불렀습니다. 서연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다시 귀에 갖다 댔어요. 제가 보호자입니다. 지금 어디예요? 주소를 듣자마자 서연은 앞치마를 벗으려 했습니다. 손이 떨려 끈이 풀리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서연이 뭐해? 음식은? 시어머니가 서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손아귀 힘이 셌어요. 어머님,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병원 가야 해요. 지금 음식은 어떡하고? 서연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걱정이 없었어요. 짜증만 가득했습니다. 사람이 쓰러졌다니까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거실에서 나왔어요. 무슨 일이야?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지금 가봐야 해. 남편이 시계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가서 뭐가 달라져? 119 불렀으면 됐잖아. 서연은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남편의 눈에는 무관심만 있었습니다. 당신 지금 사람 맞아요? 서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친정일은 친정일이고 시집일이 우선이야. 서연의 귀가 멍했습니다.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지금 사람이 쓰러졌어요. 서연이 처음으로 큰 소리를 냈습니다. 앞치마 끈을 확 잡아당겼어요. 끈이 툭 끊어졌습니다. 혼자 하세요. 서연은 앞치마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앞치마가 싱크대를 스쳤어요. 물이 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아, 윤서연, 지금 어디가? 서연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신으려다 그냥 슬리퍼를 질질 끌며 나갔어요. 남편이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이봐, 진정해. 손 떼요. 서연이 팔을 뿌리쳤습니다. 남편의 손이 허공을 쳤어요. 택시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려 문을 제대로 열 수 없었어요. 겨우 타서 주소를 말했습니다. 응급실로 가주세요. 빨리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봤어요.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렸어요. 삑, 삑, 삑. 기계 소리가 울렸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침대에 아버지가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작아 보였죠. 아빠. 서연이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아버지의 눈이 살짝 떠졌습니다. 서연아, 미안하다. 목소리가 겨우 나왔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차트를 보고 있었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네. 잠깐 밖으로 나오시죠. 복도로 나왔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내려놓았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의사가 잠깐 멈췄습니다. 입술을 다렸어요. 간암 말기로 추정됩니다. 서연의 귀가 멍했습니다. 의사의 입이 움직이는 게 보였지만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어요. 얼마나 남았어요? 6개월 내외입니다. 서연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벽에 손을 짚었어요. 차가운 벽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접이식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등받이가 불편했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힘드시겠어요. 괜찮아요.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서연은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간병인 쓰면 되지. 왜 거기 있어? 서연은 휴대폰을 무음으로 돌렸습니다. 화면을 엎어놓았어요.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남편이 병원에 왔어요.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괜찮으세요? 형식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남편이 시계를 봤습니다. 병실에 들어온 지 10분도 안 됐어요.
나 바빠서 먼저 갈게. 남편이 서연을 보지도 않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서연은 남편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가슴이 차갑게 식었어요. 아버지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없는 손이었어요. 서연아, 이제 그만 참아라.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아빠. 아니야, 다 알았어.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서연은 아버지 손을 꽉 잡았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병실이 어두워졌죠. 서연은 아버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빈소에서 서연은 눈을 떴습니다. 손이 저렸어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시작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한 마지막 시간이었어요. 서연은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저렸어요. 빈소의 향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아버지가 병실에 누워 계시던 그날들이요. 병실의 밤은 길었습니다. 형광등이 낮게 켜져 있었어요. 복도에서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접이식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등받이에 기대려 하면 삐걱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냥 구부린 채로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칠었어요. 산소 마스크 안개가 맺혔다 사라졌다를 반복했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쪽잠을 잤어요. 목이 뻐근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체온을 재고 링거를 확인했어요. 보호자분, 힘드시겠어요. 집에 가서 쉬세요. 괜찮아요.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어요. 남편의 전화는 점점 줄었습니다. 처음엔 하루에 한 번 왔어요. 나중엔 이틀에 한 번, 그 다음엔 아예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간병인 쓰면 되지. 돈 아끼려고 거기 붙어 있어? 서연은 문자를 지웠습니다. 휴대폰을 무음으로 돌렸어요. 사흘째 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눈을 떴어요. 서연을 봤습니다. 서연아. 네, 아빠. 서연이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너 너무 오래 참았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아빠. 아니야. 아버지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다 알았어. 내가 다 봤어.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가 뭘 아는지 알 수 없었어요. 7년이면 사람 본색이 다 나온다. 아버지가 서연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생각보다 힘이 있었어요. 이제 너를 위해 살아라, 그만 참아.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아빠가 내 전부였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아버지도 울고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 안쪽에 물기가 맺혔어요.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아빠 잘못 없어요. 서연이 아버지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내가 너를 지킬 장치 다 만들어뒀어. 아버지가 힘들게 말을 이었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도윤을 믿어 금고 비밀번호는 내 생일. 아빠, 무슨 말이에요? 기록은 거짓말 안 해.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눈이 천천히 감겼어요. 아빠.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간호사들이 뛰어들어왔어요. 삐 기계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서연은 복도로 밀려났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안에서 의사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숙였어요. 유가족분께 심심한 위로 말씀드립니다. 서연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차가운 바닥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울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숨만 헐떡였어요. 장례를 치르고 서연은 빈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와 살던 집이었어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둠이 쏟아졌어요. 불을 켰습니다. 거실이 텅 비어 보였습니다. 아버지 냄새만 남아 있었어요. 서연은 아버지 방으로 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서랍 안에 작은 금고가 있었습니다. 서연은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자신의 생일이었습니다. 띡,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은 비어 있었습니다. 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손으로 금고 안을 더듬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은행 앱을 열었어요. 손이 떨려 비밀번호를 2번이나 틀렸습니다. 계좌 화면이 떴습니다. 잔액 0원. 서연의 숨이 멎었습니다. 아래로 내렸어요. 거래 내역이 보였습니다. 출금, 출금, 출금. 큰 금액들이 빠져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대출 내역이 보였습니다. 신용대출 3천만 원. 서연은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다시 화면을 봤어요. 숫자가 흔들렸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몸에 힘이 빠졌어요. 책상 위에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석이 던진 그 서류였어요. 서연이 가져온 거였습니다. 서연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남편의 도장은 이미 찍혀 있었어요. 자신의 자리만 비어 있었습니다. 도장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꾹 소리가 났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이제 내 차례예요, 아빠. 서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연은 옷장을 열었어요. 검은 정장을 꺼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재킷을 입었어요. 단추를 채웠습니다. 머리를 뒤로 묶었습니다. 손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낯설었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 안에 아버지가 남긴 봉투를 넣었어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바깥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때렸어요.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이 회색이었어요.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빈소로 돌아온 서연은 봉투를 다시 꺼냈습니다. 승계 실행서라고 적힌 봉투였어요. 손끝이 뜨거웠습니다. 기억 속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기록은 거짓말 안 해.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연은 빈소를 나왔어요. 밤새 지켰던 곳이었습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려 문을 2번 만에 열었어요. 어디로 모실까요? 한진그룹 본사로 가주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회사 건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리로 된 높은 건물이었어요. 서연은 숨을 고르며 내렸습니다. 로비는 넓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빛났어요. 서연의 구두 소리가 딱딱 울렸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젊은 여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을 보더니 고개를 들었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법무실장님 뵈러 왔는데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여직원이 컴퓨터를 봤어요. 예약 있으세요? 목소리가 무심했습니다. 서연을 그냥 평범한 방문객으로 본 거죠. 서연은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한도윤 법무실장의 명함이었어요. 이분이 오라고 하셨어요.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여직원이 받아들었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얼굴빛이 확 바뀌었어요. 잠시만요. 여직원이 급히 일어섰습니다. 자세를 바로 세우고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전화를 끊자 여직원이 데스크를 나왔습니다.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공손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으로 걸었습니다. 일반 엘리베이터가 아니었어요. 옆쪽에 따로 있는 문이었습니다. VIP 전용입니다. 여직원이 카드를 찍었습니다. 띡, 문이 열렸어요. 들어가십시오. 서연은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거울이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이 보였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어요. 눈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습니다. 귀가 멍했어요. 띵,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였습니다. 카펫이 깔려 있었어요. 발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오셨습니까? 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쪽입니다. 도윤이 앞장섰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었어요. 안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10명쯤 되어 보였어요. 모두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들어서자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임원 한 명이 옆 사람에게 속삭였어요. 저분이? 서연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숨을 고르며 안으로 걸어갔어요. 앉으시죠. 도윤이 의자를 빼줬습니다. 상석이었어요. 서연은 앉았습니다. 도윤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두꺼운 서류였어요. 윤태준 회장님의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어요. 윤태준은 본인의 전 재산과 경영권을 딸 윤서연에게 승계합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지분 100%, 회장직 승계. 이 유언장은 본인 사망 즉시 효력을 발생합니다. 서연의 숨이 멎었습니다. 제가 회장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회장님 명의로 이미 등기됐습니다. 임원들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차가웠던 시선이 조심스러워졌어요. 한 임원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편히 앉으시죠. 다른 임원들도 따라 인사했습니다. 서연은 어색했어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도윤이 일어섰어요. 회장실로 안내하겠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끝에 큰 문이 있었어요. 도윤이 문을 열었습니다. 회장실이었습니다. 창문이 한쪽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바깥으로 도시가 보였어요. 빌딩들이 빼곡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카펫이 발밑에서 푹신했어요. 책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책상이었어요. 서연은 책상 앞에 섰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아버지의 만년필이 있었습니다. 서연은 만년필을 집어들었어요. 차가웠습니다. 혼자 계시고 싶으신가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윤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서연은 벽을 따라 걸었습니다. 책장 옆에 작은 문이 있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금고가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자신의 생일이었어요. 띡, 금고가 열렸습니다. 편지 한 장이 맨 위에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손글씨였어요. 서연아, 사랑한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편지를 꺼냈어요. 그 밑에 파일이 있었습니다. 두꺼운 파일이었어요. 5cm는 넘어 보였습니다. 탭으로 정리되어 있었죠. 표지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을 위한 7년 기록. 서연은 파일을 꺼냈습니다. 무거웠어요.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자에 앉아 파일을 펼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첫 페이지였습니다. 민석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여러 장이었어요. 그 아래 문서가 있었습니다. 지분 신탁 무단 처분 접근 로그. 서연은 숨을 고르며 글자를 읽었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파일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서연은 파일을 한 장씩 넘겼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었어요. 두 번째 페이지였습니다. 사진들이 붙어 있었어요.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민석과 할인이 레스토랑에 앉아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다음 사진은 호텔 로비였습니다. 민석이 할인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죠. 서연은 사진을 보며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가슴이 뜨거웠어요.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영수증 사본들이 빼곡했습니다. 날짜와 금액이 형광펜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그랑블루 레스토랑 28만 원 마이너스 화요일, 호텔 라운지 12만 원 화요일, 명품 매장 85만 원 화요일, 모두 화요일이었습니다. 서연이 노트에 기록했던 그 화요일들이었어요. 다음 장에는 카드 사용 내역이 있었습니다. 서연명의 카드였어요.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골프장 300만 원, 회원권 500만 원, 고급 시계 200만 원. 서연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렸어요. 정아린 신상조사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이름, 나이, 주소, 그리고 과거 기록이 적혀 있었어요. 2019년 기혼남 어와 교제, 임신 거짓 주장, 5천만 원 수령 후 잠적. 2021년 기혼남 B와 교제, 사업 투자 명목 3천만 원 수령, 연락 두절. 2023년 기혼남 C와 교제, 진행 중. 서연의 손이 종이 위에서 멈췄습니다. 기혼남 C, 민석이었습니다. 다음 장의 피해자 진술서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3명의 진술서였어요. 모두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서연은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다음 장을 펼쳤습니다. 두꺼운 서류였어요. 지분 신탁 계약서. 서연은 천천히 읽었습니다. 글자가 빼곡했어요. 제3조본 지분은 수익 자윤서연에게 신탁되며 처분 제한 조항이 적용됨. 제5조 무단 처분 시 즉시 환원. 신탁 관리자 한도윤은 환원 조치를 즉각 실행할 의무가 있음. 형광펜으로 표시된 부분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문장을 다시 읽었어요. 무단 처분 시 즉시 환원. 다음 장에 접근 로그가 있었습니다. 2024년 3월 15일 오후 10시 27분, 기기 박민석 휴대폰. 2024년 5월 3일 오후 11시 42분, 기기 박민석 휴대폰. 2024년 8월 9일 오전 2시 15분, 기기 박민석 휴대폰. IP 주소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민석이 서연의 계정에 접속한 기록이었어요. 다음 페이지에 전자서명 화면 캡처가 있었습니다. 3건이었어요. 모두 서연 휴대폰에서 진행된 거였습니다. 담보대출 신청, 서명일 2024년 8월 10일, 증권계좌 개설, 서명일 2024년 9월 2일, 자금 이체동의 서명일 2024년 10월 5일. 서연은 그 날짜들을 기억했습니다. 민석이 자신의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했던 날들이었어요. 다음 장을 넘기자 새 파일이 시작됐습니다. 박민석 회사 비리조사.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나왔습니다. 붉은 펜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있었어요. 골프장 마이너스 법인카드 마이너스 개인 사용. 고급 레스토랑 법인카드 업무 무관. 명품 매장 법인카드 사적 구매. 총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부당 사용 총액 8천만 원. 서연은 파일을 덮었습니다. 숨을 고르며 창밖을 봤어요.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도시에 불이 켜지고 있었어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내선 번호를 눌렀어요. 법무실장님 들어오세요. 잠시 뒤 문이 열렸습니다. 도윤이 들어왔어요. 회장님,
이 파일 전부 사실인가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7년간 수집한 증거입니다. 이걸로 뭘 할 수 있나요? 도윤이 책상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파일을 펼쳤어요. 이건 단순 부부 다툼이 아닙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계약 위반입니다. 무단 처분 사건이죠.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합니다. 서연은 지분 신탁 계약서를 다시 봤습니다. 환원 조치가 들어가면 박민석 씨는 오늘부터 돈줄이 끊깁니다. 계좌가 막힙니다. 도윤이 말을 이었습니다. 동시에 민사소송 준비가 가능합니다. 부당이득 반환, 손해배상, 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연은 회사 비리 자료를 가리켰습니다. 이건요? 계열사 직원입니다. 감사팀에 전달하면 조사가 시작됩니다. 서연은 파일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절차대로 진행해 주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감정이 없었어요. 도윤이 잠깐 서연을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나요? 네. 신탁관리자 권한으로 즉시 가능합니다. 서연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갔어요. 바깥에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불빛들을 바라봤어요. 감정 쓸 시간 없어요. 빨리 회수하세요. 도윤이 파일을 집어들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니요. 서연이 돌아봤습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도윤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서연은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7년의 기록이 이제 무기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민석은 ATM 앞에 서 있었습니다. 출근 전에 돈을 뽑으려고 들렀어요. 카드를 넣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손가락이 익숙하게 움직였습니다. 거래가 제한되었습니다. 화면에 빨간 글씨가 떴습니다. 민석의 손이 멈췄어요. 뭐지? 다시 카드를 넣었습니다. 같은 화면이 떴어요. 민석은 다른 카드를 넣었습니다. 역시 같았어요. 거래가 제한되었습니다. 민석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은행 앱을 열었어요. 로그인을 시도했습니다. 계좌가 정지되었습니다. 은행에 문의하십시오. 민석은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벽에 손을 짚었어요. 이게 무슨... 은행 창구로 뛰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민석은 새치기하며 앞으로 갔습니다. 제 계좌가 왜 막혔죠? 직원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석의 목소리가 컸어요. 손님, 차례를 기다려 주셔야. 지금 급하다니까요. 민석이 창구를 쳤습니다. 손바닥에서 둔한 소리가 났어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얼굴이 굳었어요. 법적 조치가 들어왔습니다. 신탁 위반으로 계좌가 동결됐습니다. 신탁 위반? 그게 무슨... 자세한 건 법무팀에서 연락할 겁니다. 민석은 은행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리가 풀렸어요.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사에서 걸려온 거였어요. 여보세요? 박민석 씨, 조사실로 와주세요. 감사팀이었습니다. 민석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동료들이 민석을 보며 수군거렸어요. 저 사람 감사 들어갔대. 법인카드 문제래. 민석은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조사실 문을 열었어요. 감사팀장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 서류가 쌓여 있었어요. 앉으세요. 민석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등에 땀이 배었어요. 법인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감사팀장이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민석은 서류를 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쓴 내역들이 빨간 펜으로 빼곡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업무용이었습니다.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골프장이 업무용입니까? 감사팀장이 한 장을 가리켰습니다. 명품 매장이 업무용입니까? 고급 레스토랑이 업무용입니까? 거래처와 증빙 서류 하나 없습니다. 총 8천만 원입니다. 감사팀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변명하지 마세요. 민석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문이 막혔어요. 사흘 뒤였습니다. 인사팀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어요. 박민석 씨 해고 처리됩니다. 종이 한 장이 건네졌습니다. 해고 통보서였어요. 민석은 박스를 들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 물건들을 담았어요. 사진 액자, 머그컵, 펜. 손이 떨려 머그컵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깨졌어요. 동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도 인사하지 않았어요. 민석은 박스를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렸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초췌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민석은 벤치에 앉았어요. 박스를 옆에 놓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할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할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나야. 지금 좀 만나자. 왜? 급한 일이 생겼어. 돈이 좀 필요해서. 할인이 말을 끊었습니다. 오빠, 돈 없으면 난 모르는 사람이야. 민석의 손이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뭐? 나도 살아야지. 미안해. 딱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석은 휴대폰을 보며 굳어 있었어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되지 않았어요. 등록되지 않은 번호입니다. 번호가 바뀐 거였습니다. 민석은 할인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택시비도 없어서 걸어갔어요. 1시간이 걸렸습니다. 할인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인아, 문 열어. 손바닥이 아팠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옆집 문이 열렸습니다. 중년 여자가 나왔어요. 시끄럽게 왜 그래요? 할인이 어디 갔는지 아세요? 그 집 어제 이사 갔어요. 새벽에 짐 싸가지고. 민석은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산부인과에 전화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어요. 거기 정아린이라는 환자 있습니까? 이름 다시 말씀해 주세요. 정아린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 환자 기록 없습니다. 민석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툭 떨어졌어요. 화면이 깨졌습니다. 임신도 거짓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석아.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상가 주인이 재계약 안 한대. 나가래. 네. 갑자기 왜 그런데? 너 뭐 한 거 없어? 민석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막혔어요. 윤서연이 뭔가 한 거 아냐?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이틀 뒤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서연의 회사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어요. 윤서연, 나와.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돌아봤습니다. 내 며느리 불러와. 시어머니가 안내 데스크를 쳤습니다. 명함통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명함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보안팀이 달려왔습니다. 손님, 조용히 해주십시오. 내가 왜 조용히 해? 내 며느리야. 시어머니가 보안팀 팔을 뿌리쳤습니다. 이게 사람이야. 나 사람 취급해. 보안팀이 시어머니를 제지했습니다.
양쪽에서 팔을 잡았어요. 나가셔야겠습니다. 손떼라고. 시어머니는 끌려나갔습니다. 밖까지 소리가 들렸어요. 회장실에서 서연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표정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아래서 소란이. 알고 있어요. 서연이 말을 끊었습니다. 면담 일정 없다고 전하세요. 법대로 하겠다고요. 네, 회장님. 비서가 나갔습니다. 서연은 다시 창밖을 봤어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석은 낡은 원룸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으로 취업 사이트를 뒤지고 있었어요. 이력서를 넣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서연의 회사 채용 공고를 봤습니다. 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이력서를 넣었어요. 며칠 뒤 면접 연락이 왔습니다. 면접 당일이었습니다. 민석은 낡은 정장을 입었어요. 구겨져 있었습니다. 다림질할 돈도 없었죠. 회사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예전에 자주 왔던 곳이었어요. 지금은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면접실 문을 열었습니다. 서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석의 발이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숨이 목에서 걸렸어요. 서연은 민석을 똑바로 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감정이 없었습니다. 앉으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명령하는 목소리였어요. 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의자를 당겼습니다. 삐걱 소리가 났어요. 앉았습니다. 이력서 봤습니다. 서연이 서류를 천천히 넘기며 말했습니다. 전 직장에서 해고됐네요. 이유가 뭡니까? 민석은 입술을 다렸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목이 타는 것 같았습니다. 대답 안 하시나요? 서연의 목소리에 감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기계처럼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님이라는 호칭이 입에서 나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합격은 어렵겠네요. 서연이 서류를 덮었습니다. 펜을 내려놓았어요. 민석은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렸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민석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벽에 손을 짚었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였습니다. 서연은 임원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에 자료가 펼쳐져 있었어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경력 단절 여성 채용을 확대합니다. 육아휴직 제도를 강화합니다. 임원들이 메모했습니다. 내부 통제도 강화합니다. 법인카드 사용은 실시간 모니터링 됩니다. 서연이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우리 회사는 약자를 지키는 곳이 됩니다. 참고 견디게 만드는 곳이 아니라요.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서연은 회장실에 혼자 남아 있었어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도시에 불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어요. 서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복수한 게 아니에요, 아빠. 목소리가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내 삶을 되찾았을 뿐이에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서연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책상 위에 아버지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손끝으로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기록을 남겨주셔서. 7년의 기록은 끝났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